내가 새로운 자리가 눈에 띄는 것이 쓸만한 것이 없다. 이럴 때 하필 퇴직금이 눈에 보여요. 네. 그러면 이제 창업이라는 카드를 꺼내 쓰는 거죠. 창업이나 뭐 사업으로 하겠다. 네. 내 경력 살려서 대표 되겠다. 이렇게 가실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사실 많이 권하는 거는 창업하기 전에 먼저 그 직종에 가셔서 직원으로 먼저 일해 보시길 먼저 그 프랜차이즈 권합니다. 가서 일해라. 예. 실제로 한 6개월 이상만 일해 보셔도 네. 운영에 대한 감각이 생기세요. 근데 이거 없으면 창업은 왠지 그냥 겉에서 보면 그냥 차례만 넣으면 돈 버는 것 같은 것처럼 쉽게 보일 수 있거든요. 네. 사람과 직업 연구소 정도영 소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50대, 60대 분들은 어찌 보면 이제 준비를 못한 상태에서 이제 나오는 경우들도 많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연금, 그다음에 근로, 투자인데 5060이 투자를 한다는 것도 조금 리스크가 느껴지고, 그럼 아무래도 근로소득을 최대한 연장하는 이게 5060에게는 가장 현실적인,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 뭐 노후 준비라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지금같이 AI도 막 발전하고 40대도 막 이 회사가 이렇게 나오는 와중에 5060의 일자리가 많으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이 좀 있으실 것 같거든요. 이건 고민이 남죠. 예, 확실히 일자리 문제도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고요. 특히 네. 일자리의 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좋은 일자리를 얻고 싶어 하는데 네. 통상 55세에서 64세 퇴직자의 이동 경로를 보면 제일 많이 가는 쪽이 단순 노무 쪽입니다. 네. 예, 이렇다는 것은 개인의 눈높이에는 전혀 안 맞는 경우들이 많이 생길 수는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노후 준비가 안 됐다면 뭐라도 하면서 시간을 좀 벌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게 개인에게는 훨씬 유리한 선택이 됩니다. 왜냐하면 통상 나이 들면 사람을 괴롭히는 4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게 이제 가난, 질병, 그리고 역할의 상실이거든요. 근데 돈이 있으면 가난 정도는 커버가 되는데 나머지는 돈으로도 잘 커버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건 네가 돈이 너무 적기 때문이 아니냐고 따지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일은 이 4가지가 어느 정도 커버가 되거든요. 일을 하시면서 가난이라는 부분을 좀 덜 수 있고, 그 다음에 일을 하시면서 건강을 좀 더 좋게 만드실 수 있고, 일을 하시는 동안은 남성분들, 특히 남성분들의 경우는 외로움을 덜 타고 그러겠죠. 역할 상실에도 시달릴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부르지 않는다는 거에 대한 그 상실감이 상당히 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알람을 맞출 필요도 없고 나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 오죽 갈 데가 없으면 산만 가시겠어요. 네. 그런 거가 사실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추운 겨울에는 산에 가는 것도 정말 힘들잖아요. 네. 네. 그만큼 뭔가 자신이 뭘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은 되게 상실감을 느끼실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또 상담을 해보시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사무직이셨던 분들이 사무직을 원하실 텐데 그쪽으로 가기가 쉽지 않다면 결국에는 이제 단순 노무직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신 분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분들이 근데 거부감이 좀 심하시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좋은 자리를 퇴직하시고 어떤 준비가 안 됐어요. 네. 그랬을 때 내가 새로운 자리가 눈에 띄는 것이 쓸만한 것이 없다. 이럴 때 하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퇴직금이 눈에 보여요. 네. 그러면 이제 창업이라는 카드를 꺼내 쓰는 거죠. 창업이나 뭐 사업으로 하겠다. 네. 내 경력 살려서 대표 되겠다. 이렇게 가실 것 같아요. 실제로 창업하시는 중장년들을 보면 가장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일할 일자리가 없어서 창업을 일자리가 한다는 없다. 분들도 꽤 많아요. 네. 그러면 그분들이 제일 쉽게 가는 게 결국에 프랜차이즈인가요? 시스템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자금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프랜차이즈의 제일 장점은 초기 노력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최소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조금 까봐야 하는 거긴 합니다. 프랜차이즈 따라서 다르고요. 아무리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좋아도 개인이 못 쫓아오면 못 버티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어서 까봐야 되는 문제인데 어쨌든 상대적으로 여력이 좀 있으신 분들은 프랜차이즈 같은 것을 가실 것이고요. 그게 아니신 분들은 개인 창업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개인적으로 소장님은 뭘 더 권하세요? 뭐 개인 창업이라고 해서 뭐 돈이 뭐 더 적게 드는 건 아니겠지만 뭐 둘 다 상관없이 투자금 자체를 줄여라. 뭐 이걸 권하시는 건지. 제가 제일 사실 많이 권하는 거는 창업하기 전에 먼저 그 직종에 가셔서 직원으로 먼저 일해 보시길 먼저 그 프랜차이즈 권합니다. 가서 일해라. 예. 프랜차이즈든 뭐든 어디든. 상관없으니까 본인이 실제로 한 6개월 이상만 일해 보셔도 네. 운영에 대한 감각이 생기세요. 근데 이거 없으면 창업은 왠지 그냥 겉에서 보면
그냥 차례만 넣으면 돈 버는 것 같은 것처럼 쉽게 보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남의 어떤 것들을 굉장히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남의 성공을. 예컨대 지금 부익나 TV가 올해 아까 오기 전에 봤더니 구독자 수가 168만이더군요. 네네. 예, 되게 쉽게 굴러갈 것 같잖아요. 언뜻 보면 네. 잘 굴러갈 것 같고 네. 별거 그렇게 어렵지 아. 않을 것 같고. 근데 저도 이제 초기 유튜브를 돌리고 있다 보니까 네. 아, 이거 생각보다 힘드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네.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창업도 그래요. 남이 하면 되게 쉬워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가서 일을 해보면 이게 그렇게 녹록한 것이 아니고 그럼 이게 잘 되려면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구나 같은 걸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장님이 그런 얘기를 조언을 하면 안 하시나요? 그렇게 안 하세요? 왜냐면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당연할 것처럼 이해가 되잖아요. 아니 먼저 가서 한번 해보면 되는데. 근데 이제 덥석 차리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상담을 하면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으신 분도 계시고요. 네. 자기 고집이 우선인 분도 계세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이 창업을 하실 때 굉장히 성급하게 창업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1년 미만의 준비 기간으로 창업하시는 분들이 82%가 넘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 이게 뭔가를 제대로 준비하고 간다?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예요. 준비가 부족하면 자연스럽게 만만한 곳으로 들어가게 되고 네. 그게 우리가 흔히 아는 레드오션, 특히 뭐 술집, 음식점 이런 것들인데 이거 굉장히 빨리 망하는 3년 내 창업 생존율 보면 가장 낮은 영역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근데 저도 이거 이해가 되는 게 저도 옛날에 퇴사를 하니까 퇴사 첫 달에 그 기분 좋잖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달 되니까 이제 월급이 끊겼는데 생활비는 오히려 더 늘어나잖아요. 퇴사하면. 그렇죠. 쉬니까 회사를 안 가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나오는 걸 보니까 이거 압박감이 확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5060인데 퇴직하셨는데 이제 퇴직금만 있고 막 몇백씩 막 깨먹는다. 그럼 이거 1년을 내가 이렇게 하면 이거 안 되는데 막 이런 생각에 조급해서 차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게 맞아요. 예, 마음이 쫓기게 돼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나왔는데 내 동기는 회사를 다니고 있고 나만 점점 뒤로 처지는 것 같고 그런 뭔가 게 있겠죠. 보여주고 싶은 거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기업 김부장 드라마도 네. 그런 보여주고 그렇죠. 싶은 욕구가 되게 커서 그런 선택지들을 하는 것 같은데 결국 이런 부분에서 또 역시 그 개인 성향 차이가 좀 나옵니다. 제 고객 중에도 그런 분이 있었거든요. 제 고객 중에는 이런 거 한번 해보는 게 어떠세요? 그랬더니 정말 강원도 갔던 분이 계세요. 네. 유명한 음식점에서 일 배우겠다고 1년 무료로 일하겠다고 하신 분도 있었어요. 네. 예. 근데 이제 자기 고집이 세고 자기가 뭔가 결정을 하면 다른 게 안 보이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은 뭔가 좀 조심을 해야 되죠. 야, 그러면 이제 프랜차이즈만 뭐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1인 창업 있잖아요. 1인 개인 창업이나 아니면은 뭐 기존의 어떤 경력을 살려가지고 나는 아예 대표가 되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도 이제 갈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금을 많이 투입해서 이제 뭐 오프라인 기반이든 뭐 공장이든 뭐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예 그냥 자기의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뭐 컨설팅이라든지 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지식 창업 같은 거 하시는 분들 뭐 이게 경력마다 다르겠지만 둘 다 가능하다 그러면 처음에는 좀 투자금 안 드는 걸로 추천을 하시는 편인가요? 일단 제조업 하시는 분을 1인 기업이라 부르는 경우는 뭐 정말 그렇게는 안 드물고요. 되겠지만. 예, 보통은 저는 이제 가벼운 창업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가벼운 창업. 예, 보통은 중장년 같은 경우는 경험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지금 시대는 개인이 어떻게 자신의 주변을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개인의 영향이 엄청나게 커진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잘만 꾸미시면 사실 큰 비용 안 들이고도 창업을 하실 수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예, 뭐 대표적인 게 방금 말씀하신 지식 창업이고 저도 사실 그런 쪽에 창업을 한 사람인데 네. 저는 사실 정말로 명함값밖에 안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망하면 돈을 못 벌 뿐이지 내가 갖고 있던 것들의 기반이 뿌리채 흔들리고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그래도 이런 값이 좀 있어야 되지 않아? 이러면서 큰 걸 한번 덜컥 전 재산 들여서 들어갔다가 한번 망하시면 이때는 회복의 타이밍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초기에 창업을 만약에 하실 거면 1인 창업 같은 경우는 지식 기반 창업이나 온라인에 기댄 창업들은 대체로 비용을 굉장히 줄이실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먼저 한번 고려해 보시길 권하긴 합니다. 그런 걸 해서 1차로 성공시킨 다음에 뭐 다음 단계로 가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렇죠. 비즈니스가 점점 커질 테니까. 아마도 지금 이 유튜브 채널도 처음에 생각하신 것보다는 훨씬 사업 영역이 넓어져 계실 뭐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일을 하다 보면 자꾸 그 다음이 계속 보이니까 확장은 사실 한 부분에서만 잘 풀려간다라면 그 다음 확장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네. 이걸 처음부터 막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크게 벌리시면 대체로 첫 창업은 무조건 망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네. 뭐 그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좀 작게 해보고 성공하면 그 다음에 키워도 늦지 않다.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재밌는 통계가 하나 있는데 첫 창업을 한 분들이 3년 정도 연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3년 정도 버티는 확률이 48% 정도라면 네. 똑같은 사람이 망했던 사람이 같은 분야에 재창업을 할 때 3년을 버티는 확률이 84% 정도로 늘어난다는 통계치를 그럼 본 적이 있습니다. 망해보면 아는군요. 망해보면 아는 거죠, 진짜. 예. 훨씬 그러니까. 그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첫 창업은 망할 수 있다는 가정을 깔고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이번 좀 반대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5060 세대가 뭐 당연히 이제 뭐 경제적으로 힘든 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이분들이 또 자산이 많은 세대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약간 양극화가 있는데 충분한 자산을 가지고 있고 뭐 예를 들어 뭐 연금이든 뭐 해서 뭐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일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일 안 하고 그냥 집에서 여유롭게 소비만 하면서 사는 삶 이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생각보다 이게 철학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삶의 철학 같은 문제가 좀 있는데 사실은 일을 안 해도 살 수 있는 분들은 본인들이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살아온 방식 이런 걸 보면 일에 얽매이지 않아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사람 그런 것들이 좀 보이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계세요. 회사에서 막 정년까지 가고 이런데 저 사람은 저 성격이 어떻게 회사 정년까지 버텼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 계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퇴직하면 날아다니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예, 꾸준하게 일만 해오던 사람들은 정작 퇴직 이후에 그런 시간이 주어졌을 때 이거 잘 못 견디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리고 자신의 어떤 삶의 증명을 성과, 뭔가 결과 만드는 거 이런 것들로만 증명해 오시던 분들은 갑자기 싹 없어지고 마음대로 하세요 하면 이게 정말로 힘드신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본인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무조건 일을 꼭 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확률적이나 뭐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본다라면 우리나라의 중장년은 무조건 일을 하시는 쪽이 훨씬 편안한 노후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또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유가 생기는 게 마냥 좋은 건 아니다. 아예 전업 투자자 하겠다는 분들 요즘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 또 잘 되기니까 이거 배당주 넣고 이거 싹싹싹 돌리면은 한 10억으로 하면 연 뭐 한 4천 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세팅해서 우리 지방 가서 살자. 지방에서 주식 투자하면서 살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전업 투자자도 직업이니까. 제가 그런 분은 진짜 많이 봤습니다. 네. 퇴직하시면 갑자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세요. 네. 특히 HTMS를 매일같이 켜시고 맞아요. 하시는 분들을 보는데 저는 이 케이스는 개인적으로 사견을 묻는다면 무조건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는 하셔도 돼요. 그리고 뭐 주식 투자든 뭐 부동산 투자든 개인에게 맞다라면 당연히 하실 수는 있는데 이걸 매일같이 HTS를 본다라는 건 이건 나중에 도파민 중독으로 가거든요. 나중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짜릿한 맛 때문에 계속 키시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는 일해서 버는 돈이 우스워 보여요. 네. 이건 정말로 큰 폐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이걸 통해서 생활비를 벌어서 그걸로 이제 노후 대비를 하겠다. 요 케이스가 많거든요. 퇴직금 5억으로 이제 20억 만들기 뭐 이런 거 하시려고 하는 분들 많은데 이게 제일 문제죠. 그러니까 뭔가 투자로 생활비를 벌겠다.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워낙 오래된 일이라서 지금은 좀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저를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루에 50만 원씩 버는 사람이래요. 어떻게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선물 투자를 하신대요. 그래서 계속 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일을 하시려고 그랬더니 5일 중에 4일은 따는데 꼭 하루를 잘못해서 그동안 번 걸 다 날린대요. 그렇게 하신 분이 있었는데 기억이 나는데 사실 이 투자가 그렇게 만만한 거 아니죠. 예,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제대로 하시려면 덤벼드시는 분들을 보면 보통 초심자의 행운에 기대서 내가 이거 갑자기 해보니까 이거 잘 되는데 네. 나 이쪽 분야에 재질 있는 것 같아, 재능 있는 것 같아, 뭐 이러시면서 달려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건 좀 위험한 것 같아요. 보통 그렇게 초보이신 분들이 뛰어드는 장이 상승장일 때 뛰어드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수익이 좀 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자신의 재능이라고 과신하시는 건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투자는 절대 계획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계획에서 틀어지는 순간 그때부터 멘붕에 빠지면서 이제 원칙을 잃고 막 투자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망가지는 경우도 많아서 말 그대로 이제 여유 자금으로 생활비 말고 뭐 충분히 뭐 다른 남는 돈 가지고 하는 건 괜찮다. 뭐 그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